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과 열차를 이용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더운 여름에도 대중교통으로 시원하게 다녀올 수 있는 가족여행 코스로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서 GTX A 노선으로 갈아탈 겁니다. GTX 노선은 대심도 노선이라 지상에서 약 50m 깊이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열차 배차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내부는 정말 쾌적한데요. 오늘도 GTX-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차는 GTX A 노선은 동탄에서 운정 중앙까지인데 중간 삼성역 연결 구간은 아직 미개통 상태입니다. 열차 속도는 최고 180km로 매우 빠른 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가 약 1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곡역입니다. 새로 생긴 역 옆에 옛날 대곡역이 있습니다. 역 앞에는 아주 큰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요금은 일 최대 15,000원이고 GTX-A 이용 고객은 50% 할인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교외선으로 환승할 겁니다. 교외선은 작년에 21년 만에 재개통했는데요. 경기도 북부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지금은 하루 왕복 18번 운행 중입니다. 대략 1시간 반의 한 대꼴입니다. 코레일앱에서 하단에 있는 여행 상품을 클릭하시면 1일 무제한 패스를 발권하실 수 있습니다. 교외선을 하루 종일 4,000원에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어서 여러 곳을 여행하기에 훨씬 경제적입니다. 좌석은 좌유석이고 앱 화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배터리로 움직이는 자전거나 킥보드 등은 열차 휴대가 금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휠체어나 우려용 스쿠터는 제외입니다. 저는 9시 56분 교외선 열차를 탑승했습니다. 탑승객은 아직 많지 않은 편이라 자유석이지만 편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교외선은 옛날 무궁화호를 개조해서 만든 열차입니다. 오늘 저는 교외선을 타고 여러 역에 있는 명소들을 돌아다닐 건데요. 영상을 참고하시어 개인 일정에 맞춰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외선 열차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정체가 없어서 역 간의 거리는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답답함이 없습니다. 과거 이 노선은 유명한 관광 노선이라서 매년 여름이면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던 곳들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영광은 희석되었지만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려고 찾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대곡역에서 30분 만에 장흥역에서 내렸습니다. 장흥역은 작년에 교외선이 재개통했을 때도 왔었는데 여름에 오니 확실히 여행 분위기가 나는데요. 하지만 장흥역 앞에 있는 폐가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 추억의 장소라고 하기엔 좀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 앞 골목을 나와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장운역을 나오시면 좌우로 상업시설을 따라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곳 장흥역은 문화예술체험 특구입니다. 그만큼 미술관과 박물관이 많은데요. 열차 시간이 대략 1시간 반에 한 대씩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경하시느냐에 따라 시간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술관도 천천히 구경하고 이곳에서 점심까지 먹으며 3시간 정도 머물 계획입니다. 장흥역 앞에는 석현천 산책로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하천을 따라 걸으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하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물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석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하천 주변에는 카페와 식당들이 많았는데요. 장흥 계곡은 이제 누구나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멋진 글램핑 시설도 있었는데요. 수영장을 보니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네요. 정부에서 그동안 계곡에 있던 사설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해서 지금은 이렇게 업소 자체 물놀이 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암 민속박물관입니다. 이름 그대로 추억의 물건들이 전시된 박물관인데요. 내부에는 상당히 다양한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옛날 추억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옆에는 가나 아트파크가 있습니다. 장흥의 미술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인데요. 입장권은 인당 12,000원이고 네이버에서 미리 예매하시면 1,000원 할인되고 65세 이상은 50% 할인됩니다. 가나 아트파크는 아주 큰데요. 특히 야외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야외 정원에는 미술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태권브이는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네요. 실내 전시관에도 다양한 미술품이 있습니다. 조용히 관람하기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야외에는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 체험관도 있습니다. 피카소 전시관도 있는데요.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작품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공간입니다. 가나 아트센터 맞은편에는 두리랜드와 양주 곤충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탤런트 임채무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계속 운영한다고 하네요. 특히 외부 음식 반입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놀이공원 시설이 실내에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겠는데요. 장흥역 앞에는 55년 전통의 할머니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어탕을 좋아하는데요. 이곳의 추어탕은 꽤 괜찮았습니다. 추어탕으로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다시 장흥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1시 35분에 올 열차를 다시 탈 겁니다. 열차 시간은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장흥역에서 10분 정도 가면 두 번째 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송추역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송추역에서 내리시는데요. 송추역 앞에서 바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 개통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생겼네요.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게차 사무소 방향입니다. 길을 건너면 소음은 사라지고 깊은 숲길로 이어집니다. 송추역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유명한 송추 계곡 입구입니다. 송추 계곡은 7월, 8월 두 달간 일반 개방되는데요. 가까운 곳으로 더위를 식히러 오기 좋은 곳입니다. 계곡의 하류는 아주 넓은데요. 큰 다리 아래 그늘을 찾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계곡 입구에는 햇새의 정원이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의 정원은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예쁜 포토스팟도 많고요. 시원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출발했습니다. 송추 계곡은 물이 깊지 않고 맑아서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개통된 송추 계곡길이 시작됩니다. 여름에는 새벽부터 저녁 5시까지 개방됩니다. 송추 계곡을 따라 산책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따라 걷기에 너무 좋네요. 계곡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도 많아지고 곳곳에 물놀이 포인트가 많습니다.
과거 주변 식당들이 차지했던 계곡은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곡 주변에는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계곡길은 나무 데크길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분소입니다. 이곳에서 북한산 둘레길과 우이령길이 분기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계곡도 깊어지고 멋져지네요.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계곡길이 끝나는 곳에 송추 체험관이 있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북한산 둘레길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신 분들이 명당을 차지하셨네요. 계곡 입수가 가능한 마지막 구간엔 물 깊이가 제법 깊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놓치기 아까운 명소가 있는데요. 숲속 오솔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시면 물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예쁜 쉼터를 지나면 멋진 폭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송담폭포입니다. 거대한 안반을 따라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집니다. 송추는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었네요. 시원한 송담폭포를 감상하니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폭포를 감상하고 이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송추역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무인 카페가 있는데요. 열차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송추역 주변에는 상업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3시 20분에 세 번째 열차를 탔습니다. 이제 열차는 도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종착점인 의정부역에 왔습니다. 의정부역에서 뒤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4번) 출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지하 상가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6-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출구를 나가시면 의정부 로데오 거리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 거리를 따라 쭉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의정부 중앙역이 나오고 역 건너편에 유명한 부대찌개 거리가 있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는 전통이 오래되었고 골목골목마다 큰 부대찌개 업소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통 부대찌개 맛을 좋아해서 의정부 쪽을 지날 때면 늘 오곤 합니다. 맛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갔습니다. 특이하게도 찌개를 모두 직접 끓여주네요. 끓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 개통한 교외선을 타고 다양한 관광지와 명소들을 당일치기로 여행했는데요. 1일 무제한 패스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